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금방 소개받은 한태일입니다. 네, 저는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좀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저는 주역에 관심이 있어서 주역을 한 20여 년 가까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주역으로 본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역의 개요, 그리고 주역은 다른 말로 음양오행학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운을 주역에서는 간도서라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대면이면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좀 더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줌이라서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는 주역 강의할 때 주역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주역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단어, 어떤 그 이미지가 연상되느냐고 가끔 물어보거든요. 뭐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직접 대면은 못 하겠습니다만 열의 아홉은 대부분이 주역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점, 맞습니다. 이것도. 혹은 뭐 48자, 또 소수의 분들은 간상, 이게 주역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역은요, 그 밑에 하단에 쓴 것처럼 복귀시의 역하고 문왕주공의 개효사를 보셔야 주역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보고 TV를 틀면 전 세계 어떤 실시간 이 지구촌의 소식들이, 그죠? 저희가 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그죠? 그리고 지진과 하산, 혹은 이런 쓰나미, 테러, 전쟁, 뭐 이런 코로나, 진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에 진짜 우리 인류가 맞이할 이 대격변기에 어떻게 제대로 실상을 알고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역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하고 주역하고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 불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 강의를 기회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주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알려드리고 싶으시면 주역을 저는 공부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요, 뭐 어려운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디지털 뭐 복귀 팔게 뭐 1만 원권 지폐 교령산해 갖고 이 한 20서너 가지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 주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줌이라는 디지털 문명의 이기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쌍방간에 이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디지털이, 이게 바로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그죠? 휴대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디지털이에요. 이게 바로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의 음양이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역, 강사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주역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완결판이 바로 주역이다. 그러는데 정작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는 주역을 어떻게 책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영어로 The Book of Change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역경이라 그러고 역경 중국어를 중국말로 하면 이칭이거든요. 시울 이자 경서경사 경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시면 다 이렇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칭 주역이라는 거 이렇게 써놓고 독자들이 알게 쉽게끔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The Book of Changes, 이 세상 모든 변화에 이치가 담겨 있는 책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여 분 정도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주역에 가난한. 왜냐하면 저는 감히 세상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역에 유아교육대 받아갖고 주역이 아주 생활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국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뭡니까? 그 명칭도 태극기예요. 그죠? 건공감리 사계가 있고 한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는 태극을 상징하는 태극기예요. 그리고 그 한 집안 혹은 회사, 국가, 어떤 조직, 집단에는 그 엠블럼,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삼성도 마크가 있고 LG도 마크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국가의 엠블럼, 브랜드는 뭐냐면 국장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문장.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태극기 있는 태극이 있고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가 이렇게 감싸 있고 밑에 대한민국이 써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부의 대한민국 정부기가 뭐냐면 삼태극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국장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민주정부가 임시정부였지만 들었을 때부터 해서 다 태극기가 있고 48년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의 나라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각 행정부의 로고를 보세요. 국가보훈처는 태극 리께가 있고요. 요 근래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자라든지 6.25 참전 용사에 달아주는 국가유공자 명예표도 태극하고 금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거, 항제국가를 하고 소위 말해서 훈장 제도를 만드는데 그 훈장이 뭐냐면은 태극장이에요. 그죠? 가운데. 그리고 또 건공감리 손진간 때 그 복희팔계라는 그 8개의 건계장, 택계장 해갖고 요 8개 또 훈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최초의 국무총리를 한 안동에 있는 임청각이라는 그 독립유공자십이, 이분이 12명의 독립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 집안의 로고가 뭐냐면은 보세요. 태극기가 있고 팔기가 있고 봉황이 있어요. 자,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정찰 제복의 모자, 요 속, 그 뭡니까? 요 소매끝, 거기 양 네 모퉁이에 있는 게 아니고 일렬로 된 건공감리가 있어요. 다 이렇게 태극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강진 이렇게 유배를 간 다산초당에 있는 이런 거, 또 저희 인천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이런 게 뭐냐면은 다 천원지방의 주역 두 번째 개인 공계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의 첫 번째 텍스트인 천자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천지현황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중지공계 요 그대로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떤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익산시의 역사를
적은 익산의 지명고 익산문화원에서 한 첫 페이지 보면 우리 익산에 이건 어디서 났느냐. 주역 64개의 풍내익, 홍익인간의 그 익에서 했다. 그리고요, 경복궁에 가면 왕비의 침전이 지천태에서 나온 교태전을 쓰고 있어요. 사귄다는 교, 그죠? 크게 통한다는 태. 이것도 바로 거기서 났어요. 제가 교태전 한 장만 이렇게 왔지만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 30, 40개가 정각들이 다 주역 거기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주역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우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을 가지고 왔다 그래갖고 이분의 아호가 주역, 역자, 동역동자 여기 있잖아요. 현의 간판, 그죠? 이분의 아호가 역동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서원에 보면 안동대학교 안에 가면 역동서원이라고 있는데 역동서원에 그 정문에 들어가는 그 보도블록도 8개로 돼 있어요. 뭐 수탁이 많죠. 이것뿐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정을 대보를 먹는 뭐 오곡밥이라든지 그죠? 색동저고리, 비빔밥 이런 게 다 오행의 원리로 돼 있는 거예요. 오행의 원리.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다 이 주역에 그 태극, 음양, 오행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태극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예요. 비록 오늘도 엊그저께도 그렇지만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 중국이 대국의 그 어떤 걸맞게 아주 그죠? 그렇게 진짜 더티플레이를 하는데 그네들의 국기는 뭡니까? 오성홍계예요. 그 노란 바탕에 그 빨간 그죠? 왕별 하나고 작은 별 4개예요. 그 우주에 원리가 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뭐냐면은 건공감리라는 천지를 이 우주의 엑기스가 다 담겨 있고 거기에 어떤 우주의 역동 태극의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우주의 근원적인 문양인 태극이 딱 있고요. 그래서 이 태극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든지 앞으로 사람의 사주팔자로는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듯이 태극기에 우리의 어떤 미래 그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건 태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이 우주를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보면 이 태극은 뭐냐면 최초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조에서 첫 번째 할아버지 임금을 큰대자 대조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태조, 태조 이성계, 태조왕건, 대조 이성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큰대자 처음초 대초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큰대자에다 점을 하나 찍은 글대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날을 태고적이라 그러잖아요. 큰대자 대고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임금의 초대 임금 그 임금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태상황제라 그러잖아요. 대상황제라 그러지 않아요. 즉 시간적으로는 최초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태는 크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양기를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태양, 선 그게 바로 클태자, 볕양자,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중에서는 가장 음기가 뭉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저 밤에 지금 떠 있는 저 달, 태음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의 의미는 공간적으로는 크고 시간적으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시간 관계에서 못하고 어쨌건 제가 왜 태극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국기도 태극인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치명까지도 일제는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명산대천에 말뚝을 받고 그렇게
한 것도 한 거지만 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게, 그건 어느 정도 강복 7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다 뽑았는데, 못 고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소리로 민족 정기를 하기 위해서 저 충청도 대전을, 그죠? 대전 브루스 대전역 있잖아요. 그게 원래 태전이었습니다. 그게 1909년 1910년도 합방 되기 전에 한 8, 9개월 전에 소위 말해서 초대 총독이 아니죠. 합방이 안 됐으니까 통감인 이 또가 어린 순종을 옆에 태우고 남도 순행을 갔어요. 저 마산까지 기차 타고 경부선. 그때 대전역을 가는데 원체 지세가 좋고 그 치기가 좋고, 왜냐하면은 이 또가 그 당대 일본에서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역학자예요. 주역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이 또 그 안중근 의사 하얼빈 저격 사건까지 바로 7시간 전에 시를 쓴 그 정도로 주역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수에도 아주 능하다 보니까 여기 땅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수행한 사람이 클태자 밭전자 한밭 대전입니다 태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거기 전물대라고. 클태자는 뭐냐면 큰대자 사람이, 그죠? 거기다 그 남자의 그 씨를 갖고 있는 생식기를 떼낸 거예요. 그래서 큰대자 밭전자 순사 말라만 한밭이거나 클태자 밭전자 한밭인 거나 한밭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실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전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대한제국 때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간보 찍어내듯이 그 당시에 간보에 보면 태전경찰서, 태전우체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순종황제가 자기를 수행하고 갔다 온, 남도 순행에 갔다 온 메달을 하나씩 다 줬어요. 여기 보면 태전이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엽서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족 정기를 잡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이 태극기듯이 대극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그죠? 간방 중에 간방 핵심 땅은 대전이 아니고 태전이다. 요거를 주역을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뭐 산태국 수태국 요거고요. 다 명당이지 않습니까? 음양은 뭐 아시죠? 음양은 아는데 음양은 곧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늘, 땅, 지구, 그죠? 하늘, 땅이 지구죠. 사람, 즉 천지인 이 우주를 구성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존재예요. 천지인에서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하늘, 땅이 못한 것을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천지 기운을 받게 돼요.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은 뭐냐면은 주역으로 음양에서 양이에요. 양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하늘이고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음양으로 나눠보면 남자는 양이니까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사람 신체도, 그죠? 어깨가 벌어지고 상체가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막 갑바 이렇게 뭐 육체미도 하고. 그리고 이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 생각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갖고 맨날 결혼한 사람들은 당신 언제 이 철드냐고 그냥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성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은 기운이 밑으로 내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체 구조도 상체보다는 여성들은 뭐 아기를 놓기 위한 그런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이 엉덩이라든지 하체가 이래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음양으로 나눠보면 동양은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그죠? 이 동양 사람들은 기운이 위로 하다 보니까 이 얼굴도 기운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고, 그죠? 코도 그냥 옷도 가지도 않고 쌍꺼풀도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살다 보면 기운이 밑으로 오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하체가 발달돼 있어요. 하체가.
그러다 기운이 밑으로 쫙 잡아 빼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 튀어가고 어떻다? 서양은 그냥 볼륨감이 있어. 이목구비가. 거기다가 이 혼혈적이 많다 보니까 컬러풀한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렇게 강한루라든지 농계사당 가보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이게 동양의 스타일이에요. 즉 그런 양기를 지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보시자고요. 동양은 기운이 위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상체 이런 걸 잘합니다. 레슬링, 유도 뭐 이런 거를 잘해. 이런 거. 그죠? 근데 서양은 기운이 밑쪽으로 쭉 잡아 당기니까 트랙 경기 뭐 500m, 뭐 100m 뭐 보세요. 여기 뭐 뭡니까? 총알탄 산에 우사인 볼트인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음기가 많이 몰려 있는 적도상에 있는 뭐 저 어디 중남미의 저 나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멕시코에 있는 그런 나라 출신이잖아요. 이 우사인 볼트가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일이 하체는 서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체는 상체는 이제 당연히 유도도 뭐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지만 일본이 종주국이라 그러고 어쨌건 우리나라도 금메달 받지 뭐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레슬링, 그레코 로망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걸 추구해요. 비록 몸을 쓰지만 거기다 다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유도, 태권도, 합기도, 그죠? 뭐 무슨 도, 뭐 다 이렇게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거는 육체는 부수적인 거고. 그런데 서양은 뭐예요? 아니 도는 무슨 도 얼어 죽을 그냥 몸이나 닦자 해갖고 바디랭귀지 그냥 우리 아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이놈은 맨날 개밥 먹어요. 개밥이 뭐냐면은 그 뭐 수입품인데 그걸 먹으면 이렇게 이게 가슴이 불러가 이게 나온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어쨌건 서양은 하체, 물질, 현실 이렇게 바디빌딩 이런 거를 이제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동양은 기운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술 한잔 하면 걸치면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어깨춤을 치는 어깨춤을 덩실덩 시키지 않아도.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아주 그거 되면 흥이 오르면 어떻다? 얘네들은 아랫도를 움직여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곧 할 때 됐는데 저 리오 그저 브라질의 삼바 축제 보시죠. 그냥 섹시한 무희들이 막 엉덩이를 막 흔들잖아요. 서양은 다 엉덩이 밑으로 하는 거예요. 탭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플라멩거도 없고 다 보면 이게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음양 기운에 의해서 시키지들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보세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우리 인천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냉면은 이 한여름에 삼복도에 먹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자기 어렸을 때는 한겨울에 동지 섣달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항면에 아니 냉면의 그 대표 주제가 뭡니까? 평양냉면, 함흥냉면 다 북쪽이에요. 비록 영하 막 중광진 아오지 같은 얼마나 춥습니까? 20도 뭐 25도 막 그래도 겉은 춥지만 속은 어떻다?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소를 얼음을 씹으면서 그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삼복도에 가는데 삼복도에 뭐 먹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삼계탕 요즘 뭐 보신탕 안 먹지만 그죠? 민어탕 이런 탕을 먹잖아요. 그죠? 추어탕.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한 게 이 한여름에는 막 땀도 막 나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거 탕은 또 끓여요. 거기다 또 뭐 어떻습니까? 고춧가루까지 또 뿌려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거를 막 땀을 막 비오듯이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어우 시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추어탕이고 목포의 민어탕이고 뭐 이런 게 뭐냐면은 마산의 아구탕이고 다 아랫역이 있어요. 산지가. 이게 뭐냐면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가. 그죠? 그리고 자, 이 중국 사람들하고 전 세계 이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그 뭡니까? 야식, 치맥. 치맥이 뭡니까? 치킨하고 맥주인데 치킨은 뭐냐면은 닭은 따뜻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맥주는
호모인가요? 호흡인가 뭐 있잖아요. 보리 종류 아니에요. 쌀은 양이라서 그죠? 양기운 하나 통으로 된 덩어리인데 알이 곡식알이 보리는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게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보리, 가을보리는 기운이 떨어지고 다른 낙엽이 다 떨어져도 그거는 파랗게 음기가 있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뭐 다른 술도 그렇지만 특히 씨앗이 해갖고 차갑게 해서 먹어야 그냥 그 맛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맥주에는 따뜻한 닭고기하고 먹어야 좋고, 또 뭐 우리 회식할 때 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 안 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거의 뭐 5번 가면 한 2~3번은 어디 간다? 삼겹살에 소주 먹어요. 그러는데 소주는 뜨거운 술이거든요. 지금이야 진로 이런 거는 뭐 희석식이라서 뭐 다 공장에서 해서 좀 그런 성분이 아니지만 안동 소주, 그죠? 전주 이강주, 뭐 서울 문배주 이런 거 다 쌀로 만드는 곡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뜨거운 성분이에요. 쌀로 만드니까. 그래서 뜨거운 성분의 술에는 차가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고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잘 모르시죠? 잘 보세요. 속꼬리하고 말꼬리는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돼지꼬리를 한번 잘 보세요. 기억을 해보시면 돼지꼬리가 어떻게 되냐면 말려 있어요. 그게 엄기가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돼지가 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 뭐야 음식거리에 가면 그 소주집 가면 그 있잖아요. 그 돼지 껍질 전문점. 돼지 껍질을 한번 불판에 얹어 놔 보십시오. 얹히자마자 돼지 꼬리가 막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게 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그 소주에는 차가운 돼지고기, 그리고 차가운 맥주에는 따뜻한 그 닭고기를 먹어야 이렇게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이치고. 자, 사상은 뭐 이렇고요. 자, 오행도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행은 뭐냐면은 뭐 그냥 용어 정도만 할게요. 목화토금수예요. 그러는데 이 우주는 태극에서 갈라지면 이제 음양이 되고, 음양이 더 세분다면 양에서 목하고 하, 음에서 금하고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운은 뭐냐면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소년기예요. 그래서 소년기 때는 뭐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죠? 한 달에 1cm씩 커요. 1cm. 1cm? 그렇지. 1.5cm도 막 크고 그랬어요. 둘째는. 그 정도로 목기운 소년 때는 청소년기는 쑥쑥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 되면 어깨가 벌어지고 이건 양이에요. 양. 나무 목자도 뭐냐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지표면에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그죠? 위로 솟구치는 게 그게 목이에요. 그리고 불은 뭐냐면은 이제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불. 그러면 한 달에 1cm씩 그렇게 주야장창 크면 한갑되고 80대면 그런 속도라면 사람 키가 1m, 12m 되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 군대 갔다고 결혼하고 이제 40대 이제 중년으로 이제 들고 그러면 금기운을 받으면 안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제 양적인 생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에 금기를 받으면 속으로 이제 결실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숙을 하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자기하고 씨를 얹어놓고 그러다가 그 노년기가 되면 수가 되는 거예요. 수는 뭐냐면 한문이 이게 한가운데로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글씨 숫자가 이렇게 보면 집중하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불은 뭐냐면은 퍼지지만 양쪽으로 물은 유리 위에다가 물 2방울 해놓으면 물은 서로 잡아당겨요. 서로 예? 통일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하는 양으로서 위로 뻗고 옆으로 퍼지지만 음적인 오행 중에서 금수는 뭐냐면은 잡아당기고 더 이렇게 응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목화토금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목화토금술을 자 지금 뭐 겨울에는 분수를 안 켜지만
시청이고 뭐 유명한 건물 앞에는 분수대가 있잖아요. 자, 분수대 스위치를 탁 집어여면 그죠? 스위치가 작동하는 순간에 물이 위로 쫙 뻗거든요. 이게 바로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인데 이 물이 뭐 10m, 20m 계속 가나요? 중력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떨어지려고 퍼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예요. 그죠? 그리고 금은 뭐냐면은 최고위까지 갔다가 음이라 그랬잖아요. 금하고 토는 꺾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이제 땅바닥에 물바닥에 떨어지려고. 그리고 수는 뭐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면 토는 뭐냐면은 위로 올라간 거고 밑으로 내려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참 이 한문이라는 게 신기해요. 양기 그죠? 위로 분출하는 거는 기호로 표시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수축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흑토자가 뭐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 토는 뭐냐면은 양기운과 음기운을 서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좋아.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소위 말해서 그죠? 고 하는 그 청색불, 스톱하는 레더, 빨간 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거리에서 들어박아요. 그 중간에 준비를 하고, 그죠?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색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톤은 목화토금수는 오행에서 색깔로는 항색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에 그 항색이 있어갖고 고할 차 있으면 스톱하고 출발하기 전에 양쪽 보고 출발하라고 그렇게 중재를 해주는 게 그게 토예요. 그래서 사람은 목화토금수 이런 오행기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요즘에는 뭐 좀 안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목화토금수로 해서 이 집안의 학렬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곡밥도 그렇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역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역은 쉽습니다. 기본만 알면. 자, 그러면 주역이 뭐냐면은 주역은 뭐 한문으로 좀 설명해서 죄송한데요. 주나라 주자고 바뀔 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역이라는 역학이 주나라 때 완성돼서 주역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 때 연산역, 어느 나라 때 기장역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내려와 있는 거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나라 때 만든 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뭐냐면은 주나라 때 역이니까 뭐 주는 뭐 쉽게 이해가 될 테고, 그럼 역이 뭐냐? 바뀔 역이. 역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우주에서 그 지부자는 공간을 뜻하는 거고 집주자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이 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은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우주 변화 원리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음과 양이에요. 아,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코드예요. 바코드. 자, 요 볼펜에도 바코드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바코드가 있거든요. 휴대폰 여기도 있고. 이 우리가 시장을 본다든지 뭐 슈퍼를 가면 다 물건 그 상품의 그 겉면이라든지 그 꼬리표 태그에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뭐예요? 흰 막대기하고 검은 막대기, 뭐 흰 막대기는 없겠죠. 당연히 검은 막대기 사이가 흰 막대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검은 막대기는 음이고 흰 막대기는 양이에요. 검은 막대기는 이진법으로 숫자 0이라 그러고 흰 막대기는 숫자 1이에요. 그래서 요 바코드 있잖아요. 요 보세요. 바코드를 물건을 뭐 이 볼펜을 만약에 그죠? 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고 주면 그 점은 되시는 분이 그 감광기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다 쓱 떼잖아요. 그러면 요 바코드가 음인 그죠? 영인 그 검정색은 빛을 통과 못하죠. 그러는데 그 검정 막대기 사이에 있는 흰 막대기 양 숫자 1은 통과하죠. 요걸로 이 물건이 볼펜이다. 오늘 이
볼펜 가격 하나가 얼마다. 오늘 얼마 정도 매출이 팔렸다. 지금 창고에 몇 개가 남아있다. 그렇게 디지털로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죠? 이 디지털, 이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골에서 아니 은행에 갔는데 진짜 이거 호랑이 담배 필 줄 얘기인데 통장을 수기로 해줬어요. 그 은행도 농협은행이었는데 농협에 있는 젊은 아가씨 누나가 그 종이로 된 통장에다가 오늘 뭐 50원 이렇게 입금한 걸 써줬어요. 뭐 지금 얘들은 상상치도 못할 일인. 어쨌건 그렇게 디지털이라면 이 볼펜 하나 팔면, 예, 샷다문 내려놓고 그 구멍가게 사장님 둘 내외가 오늘 물건이 뭐 팔았지면서 줄 한 개 갖다 놓고 하고 치부책에다 다 오늘 매출 얼마고 잔고가 얼마고 오늘 이거 여보 부족할 것 같아. 이거 내일 전화해서 물건 좀 갖고 이렇게 다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기계에다가 쓱 하면 이 물품에 대한 게 이게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거 아날로그로 돌아가면 이 세상이 다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의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지털이 뭐냐면은 바코드, 이게 바로 음량이에요. 음량. 이게 음량입니다. 이게 음량. 여기서 4상이 나왔고요. 여기서 8개가 나왔고 8개가 64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 꺼내놨는데 이 휴대폰에 64기가바이트가 여기 있어요. 요 안에. 그죠? 유심칩이. 이게 뭐냐면 일간신문 400년치를 얘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행본을 자그마치, 그죠? 440만 건을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해인사 국보 8만 대장경을 목판에다 강화도서에서 저 몽고 칠 때 저 해인사로 옮겼는데 그 부처님의 설법을 한 8만 대장경 그 나무 목판에 한 게 고래등 같은 집이 보십시오. 이 몇 채나 되나. 그런데 요 손톱만한 저 휴대폰 여기다가 8만 대장경을 자그마치 5 그걸 곱하기 5를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디지털이 현대 21세기 문명을 이끄는데 이 디지털이 뭐다? 주역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양반 나이프니치라고 이 양반이 요 포키 64개 방언도 요 있잖아요. 부배심과 독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숫자 1, 숫자 0으로 이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십시오. 양은 숫자 1, 음은 숫자 0에서 곤게 보면 000, 그죠? 진게 보면 그 밑에서부터 양이니까 1, 위는 끊어진 음료가 2개잖아요. 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무한대로 0과 1이라는 2가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진법이에요. 이게 바로 주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역. 그래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도 뭐 앞으로 디지털 시대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에 한글 이 표기표가 얼마나 잘 맞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나이프니치가 이진법 부배신가가 보내준 걸로 해서 요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튜닝, 애플 그 사과 반점 먹다 한 그 주인공이에요. 그 애플 로고, 회사 마크. 튜닝이 요 애니그마라는, 그죠? 암호 해독 체제, 애니악 하다가 지금은 슈퍼컴퓨터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다? 0과 1이라는 음과 양 주역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요즘은 양자역학 컴퓨터 나왔는데 이 닐스 보아가 또 한데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집안에 그 문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는 지금도 여왕이 있는 이픈 군주제거든요. 이 양반이 1947년도 노벨 물리학상 받고 원체 국가의 그 국격, 예? 그거를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덴마크 왕이 나이트 기사 자기를 줬어요. 그리고 아예 500 여기 동전 아예 화폐도 하고 이 양반이 딱 기사 자기 받는 날 뭘 새겼느냐면은 태극 마크를 새겼어요. 태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시랍으로 쓴 게 뭐냐면은 뭐
제가 못하는 히라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콘트라리아 센터 컴펠리멘타라는 대립적인 것, 저 음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양을 넣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주역을 공부해서 오늘의 양자 역학을 만드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이게 소위 말해서 핵융합 원자폭탄에도 뭐 그렇게 하고 어쨌건. 그리고 자, 우리가 이분 이야기하면 다 믿는데 스티브 호킹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인간 승리이기도 한데 그런 육체를 항기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양자 역학이 하는 거는 지금까지 물리학의 최고 첨단 과학이 주역의 태극, 음양, 팔계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한 것밖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혁명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체제화돼 있고 조기 교육을 받은 주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에 그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두뇌들이 모여있는 그 아이비 리그, 콜롬비아, 하버드, 예일 이런 데 있는 그 수재들을 내가 뭘 가르치느냐. 주역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역학. 이게 지금 플랫폼 이런 시스템이 다 그거요. 페이스북 만든 그런 사람들 다 이걸 공부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자, 주역의 역이라는 거는 부호예요. 부호, 막대기, 근공감리, 이 태극, 우리 태극기 있는 그 사계. 그래서 주역이라는 그 책에 보면 공자님이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복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시 씨가 5,500년 전에 그럴 때는 문자가 한 3,000년, 2,000년 후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의사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막대기로 한 거예요. 자, 위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걷고요. 그래서 그리고 구보 땅을 보고 땅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을 대표해서 인간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또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 천, 땅지, 사람인 천지이네요. 그래서 이 주역의 기본 핵심은 뭐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엑기스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천지인. 근데 이 천지인이 별개가 아니고 이게 서로 교류하고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늘과 땅을 대신하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동양의 2000년 전, 3000년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고 어머 현대 과학에서 그죠? 이 영국의 유사이언스지 이거는 인터넷이면 이거 볼 수 있거든. 인터넷 캡처한 사진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존 허크라는 사람이 슈퍼컴퓨터에 놓으니까 별자리가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마치 성경 창세기에 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듯이. 하늘의 별자리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땅도 그죠? 보십시오. 저 북극을 내서 외청룡, 내청룡, 외백호, 내백호가 있고 그 가운데 혈자리 그게 바로 사람으로 치면 양팔 그죠? 외청룡, 외백호 그 안에 두 다리 내백호, 외백호 바로 거기 남성, 여성의 그 가장 핵심 부위 그 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즉 천지인이 형태적으로 이게 다 이게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도 보여줄게요. 요 근래 브렌다 이스트 대학의 마크 밀러라는 사람이 뭘 발표했느냐면은 아니 이 양반이 전자시험 미경으로 보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람의 그 뇌 속에 있는 그 신경계를 전자 현미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뭐다? 우주의 모습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의. 즉, 아주 극미의 그 아주 미세한, 그죠? 그런 마이크로, 그런 분자 구조나 원자 구조나 저 강하란, 강대무변한 저 우주의 구조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즉, 천지
하늘의 그 엑기스가 다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계사전에 보면 우주의 원리 어디 있느냐? 근치저신 가깝게는 내 신체에 있다. 그리고 멀리는 이 만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수에서는 동기가 서로 감응한다 그러고 어쨌건 우주하고 인간은 형태적으로 그렇고 다 이게 쌤쌤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뭐라 그럽니까? 소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대우주가 있듯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가 천재 축소판인지를 한번 볼까요? 사람의 머리는 저 하늘을 이고 있어서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요. 하늘에는 해와 달 두 강명 기운이 있어서 강명을 무슨 두 눈이 있고요. 그 하늘의 중심에는 북두칠성이라는 7개 별이 있듯이 사람의 그 중심에는 7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하나. 그리고 원래 북두칠성은 북두구준이라 그래갖고 9구 별진자인데 2개는 안 보이듯이 실제적으로 북두칠성을 저 밤에 강학 만행령으로 보면 그 존성과 뭐 재성이 2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2개는 뭐냐면 바로 사람 몸에 보이지 않는 소변구멍하고 대변구멍 그 2개 구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새로운 생명을 하는 자궁이라는 또 공간이 있고요. 왜? 여성은 2, 4, 6, 8, 10 양 음수로 끝나고 남자는 1, 3, 5, 7, 9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9개 구멍, 여성은 그 10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듯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죠. 하늘에는 5운 6개가 있고 지구상에는 5대한 6대조가 있듯이 그 중간에는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12달로 있고 365일로 있듯이 인천은 12정락 365일로 돼 있고 그리고 1년이 얼마 전에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동지소환대한 입춘 우수해가고 이렇게 24절기가 있듯이 사람의 그 마디는 척추가 24마디로 돼 있잖아요. 24마디. 그죠? 뭐 이루 예를 들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주역과 관련되는 말이 아주 많은데 전마하고 이 선거도 이제 얼마 있으니까 요 복자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모든 선거에 보면 투표소, 기표소 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투표용지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요 도장이 제가 물어봐요. 요게 무슨 모양 같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한 7, 8명은 글쎄요 사람인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인자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점을 친다는 점복자예요. 복. 우리 성씨 중에 복시 있잖아요. 복시. 옛날 복희숙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복시들이 이 복자 써요. 이 복자는 뭐냐면은 한문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가득 찬 신들한테 이게 이 운명이 이게 장래일이 어떻게 되냐고 점을 탁 가운데를 찍어달라고 한 게 바로 점복자예요. 그 점친 거를 소위 말해서 점쟁이가 입으로 말해주는 게 점친다는 점자예요. 그래서 기표연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의 사견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라든지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기표연구의 역사를 쭉 하면서 이렇게 그죠? 요 비대칭으로 해갖고 전복자에서 이렇게 했다고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어쨌건 이것도 뭐 자 이제는 주역이 때를 알아보아야 되고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만물의 오행 기운을 갖고 있고 가장 이 영장인데 영적인 그건데 생물체인데 전성기가 있고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에서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사업이 대박 날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조상의 엄덕이 잘 싸고 로또가 복권돼 갖고 하루 팔자 고치는 것도 있고 어쨌건 이래요. 즉 음과 양 이렇게 그죠?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집안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 뭐 우리 할아버지 때는 뭐 가병에서 어쩌고 뭐 자기 아버지가 말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죠? 흥하고 망한. 국가도 그래 나라도 사람들의 집합제.
국가도 국운이 융성할 때가 있고 국운이 쇠퇴할 때가 있어요. 비관한 예로 요 근래 한 20년 전에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주역을 공부하면 세계운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일생에서도 소위 말해서 예,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듯이 이 세상, 이 우주도 세계도 소위 말해서 발전기가 있고 쇠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한 그죠? 만 2년, 해수로 3년, 4년 접어드는 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이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요 공부를 해서 도대체 지금 어느 때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보다 더 IQ, EQ 모든 게 뛰어나신 공자, 그죠? 소강절, 뭡니까? 이런 문왕, 이런 성인들이 쓴 주역에 보면 그게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에서 보면 더 많은 시야를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주역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주역은 이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 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하니까 핵심을 할게요. 지금이 살고 있는 세상이 소위 말해서 1, 2, 3, 4, 5, 6, 7, 8, 9, 10 주역은 10가지 숫자를 씁니다. 10가지만 하면 돼. 어려울 것도 없어요. 유치원생도 알죠. 뭐 1부터 10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앞에 있다고 전반부에 있다 그래갖고 앞세상이라 그래갖고 선천이라 그러고요. 6부터 10까지 후반부에 있는 사람 후천이라 그래요. 즉 시간을 전반부 시간, 후반부 시간, 봄, 여름 시간, 가을, 겨울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요. 근데 지금 2022년 오늘 2월 8일은 현대 21세기는 선천의 끝단부에 있어요. 선천의 끝단부. 그래서 선천은 뭐냐면은 1, 2, 3 할 때 삼천이라 그래갖고 그 3, 3은 9에서 소위 말해서 숫자 9가 선천을 상징해요. 양의 수예요. 그리고 음운수는 6이에요. 하여튼 양은 9, 음은 6.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3대 2 아니에요. 즉 양이 음보다 하나 많다는 거예요. 3대 3, 2대 2가 아니고 3대 2로 남자가 사람으로 치면 더 이래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평균 신장, 평균 몸무게하고 전 지구상의 모든 여자들의 평균 신장, 평균 몸무게가 3대 2로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언밸런스 양이 커요.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수컷이 크고 암컷이. 왜? 지금 선천시대에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물들은 양하고 음양이 언밸런스에 3대 2.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전체 구조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어금존양, 양이 음을 누르고 양이 득세를 하고 양이 갑질을 하고 남자가 갑질을 하고 남자들의 세상이 되고 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이. 이게 선천의 우주의 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됐냐.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소강절이라는 뭐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분이 정확하게 12만 9,600년으로 이 우주의 1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1년이 하루가 12시 그죠? 한 달이 30일, 1년이 12달이시 12, 30, 12, 30 이렇게 반복하면 그죠? 이렇게 12만 9,600년이 나와요. 어쨌건 우리가 1년이 365일인 거는 우리가 30살 먹은 사람은 30년을 살아봤고 70살 먹은 사람은 70번을 경험해 봤으니까 다 아는데 12만, 13만 년 가까이를 못 살아봤으니까 우주에 1년이 있다는 걸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마치 하루살이가 2, 3일 예?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사라지는데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너 눈 내리는 겨울 아니? 걔는 눈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1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인간은 지능이 있잖아요. 과학을 알고, 그죠? 소위 말해서 지능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기후변화가, 예? 변동이 없는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얼음층에 그거를 한번 이렇게 2.5km 이렇게 코알을 내갖고 캐보니까 동양에서 이야기하듯이 12만 년 혹은 13만 년 주기로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났듯이 우주의 겨울 빙하기가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왔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그래서 우주의 겨울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 과학자들은, 지성인들은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느냐? 이거는 바로 우주의 여름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사이클에 살 때도 그 초복, 중복, 말복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밤에는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그렇게나 온난화 때문에 그러는데 360일 사이클 주기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13만 년 주기로 이렇게 돌 때 얼마나 그죠? 열기가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태양을 뜻하는 해가 두 개 있다는, 불을 뜻하는 리께가 거듭 더블로 있다는, 중아리께 위아래.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그냥 더워서 그런 거죠. 보십시오. 이게 100년 전 뭐 한 20년 요 사이클 인공위성 그죠? 찍었는데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나 녹았잖아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이제 상식이 된 거잖아요. 지구촌이 이제 콜리게도 알 정도로 온난화가 이렇게 심한 걸 알아요. 왜? 지금이 우주의 여름이라서 그래요. 여름이라서. 저도 이 환경 업무를 했는데 인간이 공장 꿀떡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거는 그것도 100%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화석 연료로 인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거는 우주의 절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의 말복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복.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 면적만큼에 되는 그죠? 빙하가 그냥 북극 남극이 적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린란드에는 꽃이 피고 그죠? 히말라야에 범 내려온다 하는 거 요즘 뱀이 내려와갖고 뱀한테 물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년설 메뚜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인적인 이렇게 50도 되는 이 더위가 왜? 인간의 산업화, 공업화 그것도 일절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뭐다? 우주의 여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의 절기. 그런데 보십시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러면 2050년까지는 북극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다는 겁니까? 그럼 지축이 이게 지구의 생態형이 100% 바뀐다는 거예요. 5장의 6대주가.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인터넷에 엄청 나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 지구도 우리가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그죠?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뒤척거리잖아요. 그냥 다시 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구 자체도 뜨거워서 뜨거운 열기를 그냥 뿜어대는 거예요. 거기 소위 말해서 하산이고 우리가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뒤척거리는 거예요. 부채도 붙여봤다. 이게 뭐냐면 몸을 뒤척거리는 게 이게 바로 지진이에요. 이게 지구도 뜨거워서 막 얼마나 지금 토해냅니까? 이 그래프 보십시오. 한반도고 전 세계 이 지진의 발생 빈도, 지진의 강도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지난 세기 후반하고 이번 세기 와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정력에다 나오는 이렇게 북극의 남극의 얼음을 이게 2007지운적이라는데 어쨌건 뜨거운 불기운이 북쪽에 가서 북극 빙하를 녹인다는 이게 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극 빙하가 옛날에는 저 스웨즈우나 중동으로 갔는데 지금은 저 살린으로 가고 있다. 이게 기간, 비용 단축한다는 거 이게. 지금 북극 빙하 있어요. 이게 뭐다? 그만큼 북극이 이제 만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의 시대 또 뭐가 위험하다? 이 얼음에 갇혀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수만 년 동안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이게 녹기 시작하니까 고기에 갇혀있던 그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게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다 대응도 못하고 면역력도 안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막 생각지도 못한 병이 막 지난 세기부터 막 이번 세기에 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세계보건기에서는 전염병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뭐 지금 오미크론까지 변종이 돼서 왔는데 이제 뭐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짜 미래학자들은 천년두가 온다는 겁니다. 천년두, 마마, 두창.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여러분들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지금이 한절기이기 때문에 지구에도 한절기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하늘도 온난화, 지구도 그냥 몸을 뒤척거리고 토해내는 지진 하산인데 하늘과 땅 사이는 사람도 말 것마다 열받아 뚜껑 열려. 그리고 얘들 그냥 얼음 그저 한겨울에도 얼음을 씹어 불기운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살인의 40%가 순간 못 참았어.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들 50%가 시댁, 자식 문제, 이 하병, 우라병,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옥스포드 사진에도 합병이 등재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불의 시대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두 개 그냥 지구를 향해서 그냥 그죠? 뜨거운 열기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열받아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이게 뭐냐? 불의 시대라는 불의 시대. 그래 이 불의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역에서는. 불과 카운터다운에 갔어요. 이제 가을에 목화토금수에 불 다음에 하급금이라는 세금자 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금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죠. 지구에서도 뭡니까? 그죠? 입춘 이제 동지소환 입춘해가 입춘 지났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삼복도 지나고 그죠? 한로 상강 이렇게 하면 설이 내리고 그러면 갑자기 기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노인네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한절기 때 감기, 인플루엔자 많이 걸리잖아요. 왜? 학기운에서 금기운, 다른 기운이 서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몸 관리 못하면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365일 주기에 그 때마다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13만 년 그런 거대한 시간의 사이클에서 학기운, 불기운에서 세금자, 금기운으로 바뀔 때 하급금. 예? 불 속에 쇠를 넣으면 어떻게 되면 녹아버려요. 쇠가. 그러니까 상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상극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는 이거는 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조작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주역에 나온 것만 제가 할게요. 주역 공부를 뭐 한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민족은 간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간도수가 뭐냐? 도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땅에서 실현되는 시간표예요. 간도수는 뭐냐면은 선천 세상을 종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려운 말로 하면 주역에 보면 성은호갈이라는 거예요. 감방에서 어떤 진리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순서는 7번째, 방위로는 동북방, 자연에서는 산, 인체에서는 손, 요런 게 이제 간을 뜻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방위로는 동북방인데 주역에서 중심점을 어디 좌표를 잡느냐면은 중국 땅에서 역학이 주역이 나왔기 때문에 주나라 때 낙양에서 중심을 잡아요. 낙양에서 보면 동쪽, 북쪽 그 중간에 있는 동북방에 바로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로는 동북지 계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는 동북지 계안이 만물지 소승종이하고 소승시하라. 가는 동북방을 나타내는 계라는 거예요. 동북방. 우리가 동북방이에요. 자, 자연에서는 우리나라 혈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스승님 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의 자청의 500개 혈자리라는 겁니다. 혈자리.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 엄청 대단한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나오는 그죠?
인삼도 약효가 제일 그런 거고, 우리의 먹거리가 모든 게 다 맛있고 그런 거예요. 뭐 배를 미국에 저도 잠깐 있어 봤습니다. 사과 배 하나도 안 씁니다. 물맛밖에 안 나요. 우리나라 이 사과, 우리나라 딸기 이게 당도도 높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구의 엑기스가 다 혈자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주역에서는 자연을 우리나라 어떻게 보느냐, 산으로 푸는 거예요. 국토의 64%가 산이에요, 산. 그렇죠. 우리가 산이에요. 우리의 모든 산에는 뭐 다 신선들이 있어요. 어느 산 뭐 신선봉이라는 것도 있고 뭐 무슨 그죠? 천왕봉이라 다 뭐 진시황이 보냈다는 뭐 그죠? 영주산 이런 것도 삼신산. 우리나라 웬만한 산은 다 신선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선의 나라. 그리고 또 감방을 주역에서는 뭘로 풀어요? 손으로 풀어요. 아니 기능인들의 그 올림픽이 기능 올림픽인데 이게 한 40m인데 이게 19승을 한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때 예, 전 세계 우승하면 카펄이 되시든가 저기 어딥니까 김포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지금은 안 해주지만 기능 올림픽이 뭐요? 선반, 밀링, 뭐 가발 이런 메카트로닉 이런 미묘한 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손이 서양 사람들은 이 수정선도 떨려가고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0.01mm 못 깎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방에 살기 때문에 이 손재주가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60년대 우리 누님뻘 되는 분들 가발 얼마나 수출 많이 했습니까? 그 예리한. 그리고 골프, 뭐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퍼팅이라든지 그 드라이브 할 때 그 미미하고 잠깐만 하면 그냥 오비라고 그냥 홀, 예? 컵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는데 그저께도 뭐 저기 뭐 보니까 고영주 고영진인가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1등을 탈환했더라고요. 뭐 박세리부터 해갖고 뭐 박인비 지금도 LPGL 보면 1등부터 10등이 거의 전반부 절반은 다 우리 태극기예요. 양궁은 어떻습니까? 한국 놈들 너무 잘해서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양궁협회에서는 거리도 뭐 연장시키고 뭐 별 희한한 규정까지 다 해요. 그래도 나갔다 하면 뭐 단체전 개인전 이거요. 그 손 양궁을 쏴보셨나 모르는데 저는 국궁을 쓰고 있는데 양궁도 그 손이 얼마나 미묘합니까? 그 바람 이런 거 그 다 이게 손이 뛰어나단 거예요. 그리고 그저 커플링은 전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예? 아무리 홈그라운드에 있으면 어떻게 세계 위기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선수가 200명도 안 된다는데 이번 손에 손 클링 보십시오. 뭐 이번에 베이징에 있었던 그 막 커브 틀어갖고 막 이렇게 정확한 그 지점에 이게 손의 어떤 스냅 그리고 젤가락 아니 중국도 일본도 다 젤가락 써요. 근데 우리처럼 새 젤가락으로 그렇게 도토리 묵 이렇게 젤리 같은 거를 콩자반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사람도 손 들리지 못해요. 엄지죠. 이 지하철 타면요 다 고개 숙이고 문자 보내는데 우리 애들 문자 보내는 말로 하나 손으로 문자하는 건 똑같아 속도가 빛의 속도로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LG 전자에서 매년 미국 6월 아니 12월 뭐 10며칠 날 모바일 월드컵을요 세계 문자 빨리 보내기 이거는 무조건 한국 사람 1등 한다는 거예요. 문자 보내기 대회.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을 비하는 그런다는 거니까 너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뭐 어쨌건 우리가 그렇게나 이 손동작이 대단해요. 엄지족. 그래서 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e스포츠. 그죠? 그 PC방에서 하는 이거 있죠. 페이크라는 사람 저도 뭐 컴퓨터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뭐 세계적 월드스타 이 사람 공항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어쨌건 뭐 스타크래프트부터 해갖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분야에 이거 아닙니까? 이 손. 그리고 또 우리 동물로는 개라는 거예요. 개. 우리 감방이 대한민국 땅이 개자리기 때문에 말끝마다 개 기운을 받았고 개 XX라 그러고 뭐 8, 90%가 다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 개자만 들어가면 이게 진짜 평범한 말이 다
비속어가 되고 욕이 돼요. 그냥 고생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앞에 개자 묻자가 개 고생했다 그러면 상당히 듣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또 야, 저 구멍이 어떻게 생겼냐? 구멍이 언제 생겼지? 그 말을 저 개 구멍이 그죠? 요즘 뭐 개 같은 행동을 하는 아저씨를 뭐라 그래요? 앞에 개를 붙여 개짓이라 그래. 개, 개. 근데 또 뭐 무슨 말이죠? 개판 5분 전에 우주의 시간 약 13만 년 주기에 5분만 있어 앞으로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밥상 이런 데 구석에 앉아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 그게 앉지 마라 그래요. 구석이 뭐냐면 개구자 자리석이에요. 사람이 앉을 자리가 개 같은 미물들이 앉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에 모퉁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저 유라시아 동북방에 있는 저 모퉁이 구석이 있습니까? 개구자 자리에서 개자리.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천기를 누설할 수 없어.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어쨌건 주역 간도수를 보면 대한민국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있으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가족으로 치면 셋째 삼남 셋째 아들 저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막내 아들들 청소년이 얼마나 이 다이나믹합니까? 거의 유교 사변으로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뭐 다시 살아나면 뭐 쓰레기통에 뭐 장미꽃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반세기 만에 그죠? 세계가 놀랄 만한 한강이 이 뭐냐면은 그 우리 간 사람의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부지런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또 그쳐 있는 그렇죠? 동서독도 통일하고 남예민 북예민도 다 통일해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뭐 그죠? 지금 50년이니까 70년 가까이 지금 태극 선으로 이렇게 그쳐져 있잖아요. 이것도 간도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운명이 팔자가. 그리고 나무에서는 열매로 푼다. 열매 씨로 푸는 거예요. 씨가 뭡니까? 그 씨에는 뿌리, 줄기, 잎사귀, 꽃 모든 액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즉 우리 감방의 한민족은 인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동서양의 엑기스 모태 문화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노래만 들어봐도 그냥 미쳐요. 우리 드라마만 봐도 미쳐요. 오징어. 무슨 미나리 이런 거 영화만 봐도 그냥 다 그래요. 뭐 그까지 주잖아요. 이 뭐 아카데미상.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몰렸었지 비행기를 타면 뭐 양념이고 깜둥이고 간에 무조건 비빔밥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내식.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우리의 그 미의 기준을 다 따라하려고 K-뷰티 그죠? 뭐 우리가 K-스포츠 보십시오. 이번에도 뭐 그 스케이트 그 중국 가서 하대요. 한국 사람 바캉스 보십시오. 우리 한국 그 한국식 스포츠 그 지도 예? 그 기법 그걸로 하니까 다 그냥 전 세계에서 하여튼 지금 모든 명품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그 예? 시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핸드백이고 화장품이고 뭐 이런 예? 성공을 내야 전 세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그냥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진짜 앞으로 뭐 이러다가 아니 한국 사람은 요즘 웹툰도 또 한국 만화를 그렇게나 좋아한다니 일본에서조차도 어쨌건 우리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다 따라하는 게 뭐냐면은 즉 이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대가 보십시오. 저는 뭐 외국에 안 나갔지 외국에 있는 저 친척들이라든지 하면 공항에 한번 나가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 트럼프 아니라 뭐 바이든 유엔 사무총장에도 안 일어났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냥 밤새서 그냥 태극기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에?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뭐 총칼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즉
이거 하나 보더라도 한류가 뭡니까? 한류.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류가 되는 그게 한류예요. 한류. 한류의 시대가 되는 것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예컨대 노래, 춤, 드라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역사 이런 것까지 이제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 배우고 싶다. 중국 보십시오. 이번에 뭐 한복 입혀놓고 뭐 소수민족이라 그러고 뭐 아이 뭐 저 시진핑이는 뭐 우리 한국이 중국 일부라 그러고 아주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반대고요. 앞으로 세계사의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러면 간도서가 결론입니다. 아니 너무 국수주의 아니야? 아니 뭐 주위에 간도서 있는 거는 그래 주위에 공자님이 있었고 그거는 2700년 2500년 전부터 있으니까 그건 조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간도수가 대한민국의 간도성을 한번 정글 대봐라. 다른 거 될 필요 없어요. 지난달에 얘기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그 뭡니까 해맞이 해돋이 행사 때 정동진도 가고 뭐 호미곶도 가고 그중에 간절곶 동해 그죠? 간절곶 가장 해가 빨리 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절곶이 뭐냐 이게 1월 1일 날 전 국민들이 하다못해 뒷산에도 올라가는 그 해돋이를 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간절하게 바란다는 간절할 간자 끊어질 절 간절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간절곶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이루어진다. 간절곶 딱 맞잖아요. 곶은 이 반도처럼 이렇게 내륙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조그만 장산곶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곳이잖아요. 호미곶.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간절하게 바란다는 게 아니고 건공감리 선진 간퇴할 때 간방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을 뜻하는 주역 8개의 간방을 끊어진다는 거예요. 커팅한다는 거예요. 곧 톡 튀어났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어디입니까? 지명도 이거 모르겠네. 대한민국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요 간절곶이 그죠? 이게 간방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뭐다? 간방이죠. 그게 바로 간방이죠. 간방의 그 끝이니까 즉 이 간방의 간도서의 그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아주 미래 희망 어린 그런 좋은 그런 기운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이다. 종친다. 대한민국이 간방의 열매를 맺는 데다. 그게 바로 담겨 있는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지명이 우리 조상들이 그냥 개, 돼지 이름 짓듯이 그렇게 진 거 아니에요. 그 지명을 보면 땅 이름 보면 그 땅 이름대로 다 그냥 미래에 이루어질 걸 합니다. 청주에 그 비상리 비아래 아시죠? 비행기공항 들어선 거. 예? 온양온천 그 따뜻한 양기가 분출되는 그 온천들에서 뭐 수도 없이 기형 삼성전자가 들었을 거를 그 예견해서 지은 지명 아닙니까? 그렇게 있자 흥할흥자 간절곶도 그거예요. 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간방이다. 고로 간도서의 집행 중심 무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요 공부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같은 말이고 어쨌건 이 지구의 혈이고 이 우주의 열매, 지구의 열매가 바로 간자리가 간방이 한반도의 주요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다 인정을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성 파워 우주의 가을 시대가 되면 여성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최고의 그 보험이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게 이 최고의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장수운명 오직에선 타임지에 보십시오. 이게 2년 전에 나왔는데 얘는 사고만 안 당하면 142세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장수문명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대도 오고 또 뭐 병난도 이렇게 오시면 요것만 극복하면 좋은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건데 저는 이 주요 강의를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면 STV 상승방송이라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좀 보시고
여기 보면 우주 변화의 원리, 주역, 주역에서 정역, 정역과 산책 이런 주역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하는 STV 상생방송 주역 강의를 하니까 이거 좀 보시고요. 예, 제 강의는 이걸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태일 교육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주역에 대해서 너무 좀 쉽고 재밌고 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한태일 교육위원님께 우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